최근 집을 정리하다가 외증조부님의 이력이 담긴 오래된 일본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외증조부께서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국의 고위 관료로 재직하며 항일 세력 탄압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도 외증조부님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친일파를 비판해온 제가 그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저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떤 실천을 해야 옳은지 스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알고 보니 조상이 독립운동가라면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질문자처럼 알고 보니 조상이 친일파라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 돈과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후손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생이라면 제자들이, 혈통적으로는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누가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부심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를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친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연좌제연 쏘어주라고 해요. 옛날에는 역모를 하면 삼족을 멸한다 라거나 구족을 멸한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삼족산주은 일반적으로 짓게 돼, 즉 아버지, 자식, 손자를 말하고 구족저주은 외가와 친가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연좌를 뜻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어한 사람의 죄에 친족이 함께 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재 정권 시절에는 남북 대립으로 인해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좌익 활동을 했거나 친족이 북한 관리였다면 자손은 사관학교 입학이나 정부 요직 진출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농사나 장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국가 기밀과 관련된 직책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형제 자매 중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가 있어도 공직 진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연좌제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질문자는 증손자 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3대를 넘어선 일입니다. 조상의 친일 행적을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질문자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책임지지만 부모나 조부모의 잘못까지 책임지는 것은 민주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반일 감정에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인은 지금 거의 살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인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1945년 해방 이후 출생자이고 그 이전 세대라도 그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반발이 생기겠죠.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에 태어났다는 사실뿐이니까요. 물론 일본 정부에는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일본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시 가해자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과거에는 부모나 조상의 행적 때문에 좌파다, 친일파다 하며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대 대한민국은 민주화된 사회이며 헌법에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조상의 행적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경제적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고위 관리였다면 재산이 있었을 텐데 해방 후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면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중에는 부자가 많았고 반대로 독립운동가들은 가산을 독립운동에 쏟거나
일제에 몰수당해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의 후손 상당수가 빈곤과 교육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이들을 돌보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동학농민운동이나 항일의병 후손까지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희생된 사람의 후손까지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 100년 이내 사건에 대해서는 후손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복지보다는 동학혁명의 명예 회복과 같은 공적 의미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친일 세력이 일제의 공로를 세워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면 국가는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의나 부모 명의의 재산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요구가 사유재산 보호 문제와 맞물려 있으니까 저항을 하게 됩니다. 현금과 같은 동산동 잔은 손대기 어렵지만 종종 소유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재산을 내놓기 싫어 내 것이다 하고 저항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혜택이 많다면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환수될 재산이 없다면 그 자체로 다행입니다. 환수될 재산이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도 갚을 돈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으면 죄가 되듯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 기증하거나 사회에 환원을 하면 됩니다. 개인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남들과 차이 없이 활발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해방 이후에 쫄딱 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환수에 대한 저항이 아주 큽니다. 질문자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며 더 이상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쫄딱 망했다면 이미 다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조상의 행적을 자랑하거나 떠벌릴 일은 아니지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100년 전 일이므로 역사의 일부일 뿐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